많이 실패하는 게, 물론 영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마케팅에 대한 그 노하우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왜냐면 영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마케팅의 끝단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환경과 영업을 하는 환경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 고객들을 만날 때 어떠한 이 멘트들이 먹혔고 어떠한 멘트들이 반응이 없었다라는 게 장기적인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시면 돼요. 끌어내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환경에서, 마케팅이라는 환경에서 잘 풀어낼지에 대한 것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영업 같은 경우는 앞단에 뭔가 고객들이 인입될 만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설명을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상경의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조금 더 함축을 시켜야 돼요. 그 첫 번째 혜택을 주는 그 키워드나 문장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함축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뒤에 단에 나오는 이제 설명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말로 풀어낸 것보다는 조금 더 함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더 시각화시키고 자료나 도표화나 데이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전보다는 영업을 조금 더 마케팅 쪽으로 넘어가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제 맥락이거든요.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가 일단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좁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종신보험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종신보험을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되게 딥하게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 그것이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그거를 파악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셔도 돼요. 근데 단지 이제 온라인에서 글을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시간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저희가 보통 조금 괜찮은 기업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다 UTM이 다 사내 내에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100%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온라인 상에서 어떠한 글이나 영상을 올릴 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인지가 되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글자 색은 어떻게 해야지, 배경색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폰트는 어떤 걸 써야지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조금 더 잘 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됐을 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초반 1분 내에 저희가 쓴 글이나 저희가 만들어낸 이미지 영상에 대해서 인입이 될 거고요. 인입이 돼서 그 다음 단계가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러한 형태를 최적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객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전달하는 방식, 최적화시키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러한 행동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뭔가 내가 UX적인 측면도 보완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카피라이팅도 보완해야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도 보완해야지, 디자인도 보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뭔가 이게 짬뽕이 돼서 뭐부터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매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기할 거는 단호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의 한두 가지, 많게는 3가지 정도에 집중을 하셔서 그거를 하루에 루틴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거를 뭐 소재를 5개 만들고 10개 만들고 20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공장에서 어떤 부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심플하게 단순하게 공정화를 시키면 그게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파워풀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부재디 같은 경우는 영업하시는 분들마다 되게 다른데, 뭐 이거는 선택과 집중으로 사실은 영업자마다 선택하시면 되긴 해요. 내가 이러한 기업 컨디션일 때는 내가 부재를 뭐 3번 하고 끝내겠다. 아니면 이러한 기업 컨디션일 때는 부재를 10번 정도는 해서 내가 어떻게든 전화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사실 초반 단계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B 하나하나가 다 이게 돈이고 귀하기 때문에 끝까지 부재라도 계속 전화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차단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게 고객 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걸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전화를 이어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된다. 부재가 5회, 10회 이상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그 문제는 마케팅 단에서 풀어나가 줘야 돼요. 영업이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러면 그것들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CRM을 만드셔야 돼요. CRM은 뭐냐면 이 고객이 부재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 고객이 저희한테 DB를 남길 때 인입되는 정보가
되게 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입 되는 정보를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재환기를 시키는 게 전화를 해서 안 받는다면 전화가 아닌 다른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보통 이제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카오톡 아니면 조금 더 카카오톡보다 인지도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카카오 알림톡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처음에는 이거를 자동화나 아니면 회사 단위에서 도입하기가 힘들다면 일단은 개인으로 그냥 문자 메시지를 수동으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내가 뭐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부재중인데 그렇게 해서 인임이 다시 되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고객이 관심 있을 만한 어떤 혜택석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보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종신보험을 판매한다 아니면 손해보험을 판매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을 만한 혜택성 문구를 줘야 돼요. 그게 혜택성 문구만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책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심플한 도움되는 글귀나 아니면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조금 더 거기서 인입이 더 된다면 뭐 간단한 뭐 상품 같은 것도 주셔도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통화를 받게 CRM을 통해서 계속 불려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DB를 10개 받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2, 3개가 부재인데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놓으시면 DB 10개 받으면 10개 전부 다 컨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RM 구조를 장기적으로 수동부터 시작해서 이걸 자동 단위까지 도입하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 개인 단위에 영업하시는 분은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적인 운영적인 측면으로 크게 DB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보면 뭔가 개개인마다 우물이 존재해요. 그게 뭐 영어로 캐링 캐파시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힐지 그리고 그 우물 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빠져나가지 않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재 DB를 외부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전화를 해서 추출을 하든 지인이든 뭐든 간에 그 고객을 만들어서 그 고객을 부재중이라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시트에 계속 누적을 시켜놔야 돼요. 누적을 시키고 그 고객 데이터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RM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인입을 시켜야 돼요. 이탈하면 다시 또 CRM을 통해서 인입을 시키고 펌프로 물을 길어내는 것처럼 유출된 물을 다시 계속 나의 우물에 길러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무한 회전 반복을 시키면서 나의 이제 우물 이 용량 캐링 캐파시티를 계속 넓혀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CRM 시스템이었고 그 CRM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고객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이탈을 해도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놓는 디테일한 방법은 되게 내용이 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펀드나 캐닝 캐파시티를 넓힐지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수단은 제일 처음에 개인 단위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힘들거든요. 인력을 투입할 시간도 없고 자본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냥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플하게 이 구조를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구조를 가져가게 됐을 때 저희의 에너지를 최소한을 써서 사람들이 가장 유입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정말 큰 단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톡으로 유입됐다가 자체 홈페이지로 유입을 또 시키려고 하면 그 사이에 빠져나가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UX나 이런 환경들이 확 바뀌게 돼요. 카카오톡을 보다가 갑자기 네이버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뚱맞은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쓰는 이 환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이탈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카카오톡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고 이탈하는 고객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단위로 특히 뭐 조직 단위로 영업을 하시더라도 엄청 큰 규모가 아니라면 그냥 어떤 플랫폼 내에서 카카오톡이든 네이버든 거기서 유입을 시켰다면 그 내에서 그냥 구매 전환까지 시키는 게 맞아요. 굳이 저희 홈페이지까지 유입을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